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6강까지 우리가 끝냈고요. 오늘부터 남은 후반부 공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7강이고 오늘은 지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시간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도 그냥 들으면서 바로 용어랑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위계 정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면 복습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좀 아무리 쉬운 강의라고 하더라도 약간 TV 보듯이 이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바로 정리한다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의 경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약간 예고편을 선생님이 날렸었는데, 이렇게 판들끼리 만나는 부분이 있고 판들끼리 멀어지려는 부분이 있고 판들끼리 비껴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게 다음 시간의 내용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경계들을 오늘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수렴형이다, 발산형이다, 보존형이다. 그래서 각각의 이 경계의 종류들은 어떻게 다른지 공부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판들이 존재하고요. 작은 판아 날 떠나지 마 하고 이제 얘가 거기서 멀어지는 거죠. 얘네 둘은 서로 멀어지겠고, 얘가 멀어진다는 거는 얘네들 뒤에도 다른 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면 이쪽에서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조심해, 부딪혔잖아 하고 얘는 좀 째려보고 있고, 그래서 어딘가 멀어진다면 어딘가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땅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A가 우리 발밑에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생긴 판들이 움직인다는 거 알고 있니? 그랬더니 진짜?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실제로 큰일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판들이 만나는 경계에서 진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를 들어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면 거대한 산이 생기거나 지진이 일어나. 물론 이 거대한 규모에서 우리가 결과를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흥미롭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큰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먼 시각에서 그냥 그거를 정리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판과 판이 멀어지면 해양이 열리면서 새로운 해저가 생긴다. 대서양도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때에도 지진이 나고 화산도 폭발한다. 신기하네. 그러면 두 판이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때는 뭐는 안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진만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면서 변환단층이란,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 나중에 해야 되겠죠. 변환단층이라는 게 생긴다. 그 다음에 판의 움직임이 지진, 산, 해안까지 다 만들어낸다니 정말 지구가 살아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맞아, 이 모든 걸 판구조론이라고 하고 지구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가지의 경계를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경계들에서 지진만 일어나는지, 화산 활동도 일어나는지,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지진이 발생한다면 깊은 데서 발생하는지 얕은 데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하지만 그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TV를 보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입력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그래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인접해 있는 두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게 이동하는 3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독특한 지형이 형성된다. 물론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계에서 다 발생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보자면 화산 활동이나 지진 같은 그런 지각 변동도 발생하고 그 결과로 어떤 독특한 지형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판의 경계는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이라는 3가지 명칭의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 발산형 경계가 요 경계가 발산형 경계거든요. 이렇게 따라오면 이거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인 거예요. 자, 멀어지는 방향일 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쭉 갈라지면서 아주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거나 그게 아니었고, 얘네 둘이 멀어지면 그 밑에 있던 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분을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라고 부른다. 두 개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발산된, 아래에 있던 물질들이 발산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판의 상대적인 이론 방향을 발산형 경계를 먼저 찾아보자면 두 판이 서로 멀어진다. 그래서 이 멀어지는 일은 왜 생기냐? 그럼 이거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왜 얘네들은 멀어지는 거야? 멘틀이 대류를 할 때 이렇게 위에 있던 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밑에 있던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대류인데 그 대류하는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가는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강부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만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거를 상승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멘틀이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밀어 올리면 이 방향으로 옆에 있는 애들은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서로 멀어지는 방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판은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는 발산형 경계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발산되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어진 만큼 밑에 있는 것들이 위를 채우게 되고요. 그럼 그만큼 판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가 여기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름이 수렴형 경계인데, 보면 두 판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도 이쪽으로 가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판들은 해양판이랑, 그렇죠? 바다가 있는 해양판이랑 그 다음에 대륙판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은 서로 밀도 차이가 좀 큰 편이다. 해양 지각이 요 해양판의 윗부분인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 밀도가 큰 쪽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 그 둘이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어떤 굉장히 깊은 구멍 같은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해구라고 부를 건데,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조금 깊은 부분이 생긴다. 그런 그림.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점점 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애들은 쭉 딸려 들어가면 밑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판이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서로 마주보고 들어가는 거죠. 왜 가까워지느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이 부분이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멘틀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인 거예요. 이 더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위에 떠 있는 두 판은 서로 하고 마주보고 끌려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때는 이 판 두 개가 쑥 들어가면서 있던 판이 소멸되는,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판이 소멸되는 경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층으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렴형은 반대로 두 판이 하강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 반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 이유는 멘틀이 그 부분에서 아래로 딸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위에 떠 있는 판 자체도 그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판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면 보존형 경계는 무엇인가? 보존형 경계는 멘틀 대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얘가 뭐 올라가는 부분이거나 내려가는 부분이어서 보존형 경계가 만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보존형 경계는 이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그 해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걔네들이 지구가 곡면이기 때문에 계속 길쭉하게 쭉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끊기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구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요. 서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려고 하거나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판이 보존된다라는 의미로 보존형 경계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어긋나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경계가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일단 용어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좀 하나씩 보죠. 일단은 수렴형 경계부터 볼게요.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어떻게 대류할 때 어떤 부분에서 수렴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멘틀의 하강부에서 요렇게 밑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 쭉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판 두 개가 만난다면 이쪽 방향으로 서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하게 됩니다. 이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세 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서로 다른 종류의 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조합은 해양판들끼리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대륙 대륙이냐, 대륙 해양이냐, 해양 해양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조합으로 나눌 수가 있고, 지금 이 수렴형 경계가 다 요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달려드는 그런 형태의 이동일 때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만 다른 말로 충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충돌형. 근데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든 해양판끼리 만나든 아무튼 둘 중에 해양판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섭입형 경계라는 말을 써요. 섭입이 쉽게 말하면 먹어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이 섭자가 우리가 섭취할 때 그 섭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먹어 들어가서 들어간다. 약간 한쪽이 얘를 잡아먹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쑥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판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쭉 밑으로 딸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돼서 그런 경우에는 섭입형 경계라고 부르는데,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 자체가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두꺼운 애들끼리 이렇게 딱 만났어.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밀고 내려가거나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냥 맞붙습니다. 충돌. 그래서 걔네들만 충돌형 경계라는 이름이 붙는다라는 거를 구분을 좀 해놓으면 되겠죠. 이 그림은 각각을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수렴형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 다른 말로 충돌형 경계 먼저 보겠습니다. 대륙끼리 만났을 때. 자, 그럼 밀도가 비슷하죠. 두 대륙판은.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충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두꺼운 애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한쪽이 어떻게 내려가거나 이런 일이 안 되고 그냥 쭉 우그러들겠죠. 그래서 가운데 애들이 쭉 우그러들면서 이 부분이 좀 두꺼워질 테니까 위로 이렇게 불쑥 솟는 그런 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이 바로 습곡 산맥. 쭉 밀고 들어오니까 구불구불한 산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판의 경계 얘기할 때 이 대륙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그림의 이쪽 부분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두 대륙판이 만나면서 서로 마주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그러들어서 위로 솟은 그런 산맥이 생겼다. 습곡 산맥. 자, 그리고 지각 변동을 살펴보면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주로 발생합니다. 두 판이 만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보통 해양판이 밑에 있는 쪽이 더 밀도가 큰 쪽이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면서 그 해양판이 저 아랫부분에서 녹게 돼요. 녹으면서 물을 공급하게 되고 그 위쪽에 있는 멘틀들이 더 이제 녹게 되면 그것들이 위로 분출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그렇게 쭉 딸려 들어가서 밑에 내려가서 녹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지진 일어날 수 있겠죠. 지진. 판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천발에서 중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천발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고요. 중발은 조금 더 중간 정도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그럼 더 깊은 건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깊다. 신발. 그런데 그런 지진까지는 아니고 얕은 쪽이나 중간 정도 깊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진 정도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대륙판끼리 충돌하게 되면 화산 활동 거의 안 일어나고 우그러들면서 습곡산맥 만들어지고, 그래도 두 판이 만났으니까 지진은 발생할 수 있겠죠. 천발, 중발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걸로 머릿속에 정리 일단 1단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대륙판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그러든 그런 습곡 산맥이 굉장히 높은 산맥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가 지금 살짝 뭐 어느 정도는 내려가지만 이 밑에 것까지 쫙 딸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안 생겨서 그래서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얕은 곳이나 중간 정도 깊이에서 지진 정도만 발생한다. 라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해양판이 하나라도 낀 경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났을 때입니다. 밀도 차이가 확실하죠. 그쵸?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쭉 가라앉는 느낌으로 섭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섭입형 경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비스듬히 섭입하여 들어가서 판이 점점 소멸된다. 아예 뭐 다 없어지는 원천 이제 판이 크니까 점점 조금씩 1년에 막 몇 센치씩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습곡산맥, 해구,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대륙판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대륙판이 어느 정도 우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면서. 그래서 거기서 습곡산맥도 발생하고 아까 해구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는 해양판이 요 정도 있었고 대륙판이 이제 조금 이렇게 솟아서 있었는데 얘네 둘이 만나요. 그러면 얘는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각 부분이 우그러들면서 이렇게 산맥이 발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해양은 여기 밑으로 쑥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깊이 패여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구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바닷속에 잠겨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 이렇게 쏙 들어간 그런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 얘네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화산섬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화산섬들이 보통 두 판이 만날 때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판과 이 판이 두 개가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판의 경계가 생기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뭐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그스름하게 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둥근 경계 모양을 따라 가지고 호가 무슨 뜻이냐면 활이에요. 활. 우리 활이 요렇게 활등이 이렇게 두버 있는 형태잖아요. 그 활등 모양으로 점점이 섬들이 존재한다. 열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활 모양의 섬들이 존재하는 그런 호상열도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안데스 산맥이랑 페루, 칠레 해구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남미를 의미하는 거죠. 남미 지방에서 선생님이 저번에 이 부분 정도는 좀 챙겨보세요 했던 그 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게 남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대륙인데 두 판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슨 산맥이냐면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 그래서 높은 산맥이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 게 안데스 산맥이고 그 앞에 바다 깊숙이 쑥 들어간 이렇게 길쭉하게 쑥 들어가 있는 더 깊은 부분인 그런 해구가 페루 칠레 해구라는 해구가 존재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앞부분에도 일본 해구라는 그런 깊은 골짜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호상열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 자체가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섬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대륙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천발부터 신발까지의 지진, 천중 신발이 다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왜 그런지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해양판이 하나 끼게 되면 해양판은 밀도가 큰 쪽이 아래로 쭉 끌어당겨지듯이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깔린 이 해양판이 쭉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 지각에 이제 암석들이 있을 텐데 암석들이 보통 이제 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암석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듣고 넘기세요. 조금 더 혹시라도 더 이해가 잘 될까 봐 더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암석들이 쭉 밑에 내려가가지고 더 깊은 곳에서 녹아서 마그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물들이 그 위에 있는 이런 부분에 연야권에 있는 어떤 그 멘틀들을 더 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이 포함이 되면 조금 더 잘 녹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얘가 밀려 들어가는 그 윗부분이 더 잘 녹아요. 마그마가. 그래서 걔네들이 뚫고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밀고 내려가는 쪽의 윗부분들이 녹아서 마그마 상태로 용융이 되면서 걔네들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화산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 대륙판 쪽에서 화산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해양판이 무조건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륙판의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그런 화산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해양판이 밀고 들어가는 이 경계에 해구라는 이렇게 깊은 주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앞에 바다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얕은 데서부터 중간부터 깊은 데까지 계속 지진이 발생합니다. 계속 이동하니까 판들끼리 계속 부딪혀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얕은 데, 중간, 깊은 곳까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안쪽으로 쭉 밀고 들어갈 때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에 이런 화산 활동까지 같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섭입형 경계, 첫 번째 섭입형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거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대륙판끼리는 밀도차가 별로 없어서 그냥 우그러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해양판은 일단 너무 얇아. 둘 다 얇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우그러지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 중에 그래도 밀도차가 있으면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이 만나더라도 대륙판끼리 만나는 거랑 해양판끼리 만나는 건 좀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해양판끼리 만나게 되면 역시나 밀도가 둘 중에 더 큰 애가 밑으로 섭입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섭입형 경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비스듬히 섭입하여 들어가서 역시나 판이 소멸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쪽이 쭉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들어간 애가 녹아서 위까지 녹이면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화산 활동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여기서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먼저 볼까요? 지각 변동은 섭입대를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한다. 아까 뭐랑 똑같아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일어났던 일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판이더라도 해양판끼리 만나면 거의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지형이 지금 거의 비슷하죠. 아까 거에서 뭐가 빠졌냐면 습곡 산맥이 빠졌어요. 왜? 여기는 대륙판이 없기 때문에 대륙이 이렇게 우그러들어서 위로 솟아오르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해구,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는 쪽에 깊은 주름이 생긴 것 같은 그런 해구.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산이 발생하면 그 위에서 이제 화산섬들이 만들어지면서 호상열도, 그 활 모양의 그런 열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시가 마리아나 해구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화산섬들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둘 다 해양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판끼리 두 개 만나면 지금 둘 중에 뭐가 더 밀도가 높은 거예요? 이 판이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들어가죠. 밀도가 낮은 쪽이 위에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도가 높은 게 가라앉는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쭉 내려가면 얘가 또 여기 녹으면서 물이 발생하면서 그 물이 위에 있는 애들까지 녹이면서 걔네들이 녹아서 불끈불끈 하다가 위로 화산으로 분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판의 경계가 보통 이렇게 활 모양으로 휘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뻥뻥뻥 터져가지고 호상열도라는 섬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깊은 주름, 해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판이 계속해서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동안에는 계속 지진이 발생한다. 얕은 곳, 중간, 깊은 곳. 그래서 저기 이 밀도가 낮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까 대륙판이랑 만났을 때도 대륙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갈수록 더 신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각각을 따로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는데, 이게 왜 화산이 생기는 거고 화산 활동을 하는 거고 왜 지진이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암기까지가 더 수월하게 가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배운 것들을 호흡을 약간 고른 상태에서 기억이 나는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가면서 공부를 했는지 한번 개념 체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OX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 부근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두 판이 만나요, 일단. 뭐 서로 마주보고 달려들든 멀어지든 그 다음에 뭐 비껴가든 어때? 일단 굉장한 지각 변동이기 때문에 지진 정도까지는 거의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진은 보통 활발하게 발생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화산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진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때요? 해양판이 끼면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해양판이 쭉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밑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분출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화산 활동 일어나니까 X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는 건 대륙끼리 부딪혔을 때만. 그죠? 자, 그 다음에 호상 열도는 수렴형 경계에서 생성되는 지형이다. 어때요? 그죠?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한쪽이 파고 들어가는 섭입형 경계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얘가 녹으면서 위에까지 녹여가지고 이렇게 분출하게 만드는 그럴 때 이제 호상 열도가 발달을 했었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해양판인 경우에 그래서 맞다. 그래서 OXO가 답이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4번입니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발달하는 판 경계의 종류를 써라. 자, 그럼 멘틀이 달궈진 애들이 아이 뜨거워 위로 갈 거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멘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위에 실려 있는 판은 어때요? 그 멘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멀어지는 경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무슨 경계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발산형 경계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자, 5번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의 해저에 발달하는 지형이 뭐냐? 자, 해양판끼리 만났어요. 그럼 얘네들도 충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얇고 밀도가 커서 더 밀도가 큰 쪽이 아래로 쭉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저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파고들 때 깊은 주름, 뭐가 생겨? 해구라고 부르는 그런 길쭉한 주름 형태의 깊은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구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해저에 발달하는 것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 위로 올라오는 걸로는 뭐 호산 열도 뭐 이런 것도 화산 폭발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해저에서는 해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인접한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의 경계로 구분하는 건데 발산형, 보존형 말고 뭐 있죠? 수렴형 경계 있죠. 수렴형 경계. 우리가 방금까지는 사실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만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대륙판끼리 충돌해요. 그럼 두꺼운 애들끼리 충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충돌하고 우글우글하고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지역은 안데스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이건 약간 이제 세계 지리 문제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서 대륙 쪽에서 산맥이 이렇게 해안가에 발생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좀 종류가 다르다. 그 다음에 밀도가 다른 두 판이 부딪히면 밀도가 어떤 판 아래로 섭입한다. 밀도가 큰 쪽이 작은 거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까지 수렴형 경계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발산형 공부할 거예요. 발산형. 발산형은 어떨 때? 이렇게 멘틀이 방금 전에 그 문제 중에서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부일 때 그 위에 실려있는 이 판들이 옆으로 멀어지려는 흐름이 생긴다. 그럼 지금 얘네들이 멀어지고 남은 그 빈자리는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채우면 돼요. 그게 바로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발산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본 건데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다. 뭐 두 판 사이는 없나요?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크게 나눠보면 해양판과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바닷속이잖아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뜨거운 애가 밀고 올라오면 나오면 바로 식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식게 되면은 거기 계속 쌓이겠죠. 쌓이면서 멀어지고 또 위로 또 이제 멀어지면서 또 나온 만큼 또 쌓이고 그래서 지금 바닷속에 약간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령이라고 불러요. 대관령 할 때 그런 영이죠. 그렇죠? 바닷속에 있는 해령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운데서는 여기 이게 뿜어져 나오니까 가운데는 쭉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자는 뜨겁다는 열자가 아니고 찢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찢어진 계곡이다. 그렇게 틈 사이 골짜기다. 찢어진 그 골짜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곡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옆으로 쌓여 나간다. 그러니까 이 열곡에서부터 멀수록 예전에 만들어진 지각인 거고요. 여기에 가까울수록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각이라서 여기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그 지각의 어떤 연령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멀어질 때 어떻게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멀어지면 아까 여기 열곡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열곡이 있어요. 열곡대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해양판끼리 멀어질 때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산맥 같은 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바닷속에 이런 높은 봉우리. 근데 바닷속에 있는 이런 산맥이 생기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죠. 얘도 새로 올라오면 위에서 쌓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멀어질 때 대륙 지각은 이 부분이 붕괴해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점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막 붕괴해서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높이 쌓이고 이런 것은 해양판끼리 경계에서만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좀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르고 보면은 여기에서는 지진이 그렇게 깊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비평 경계에서는 아주 저 깊은 곳까지 쭉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도 신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낮은 곳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막 쭉 파고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판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관찰되는 것이 바닷속 산맥, 해령. 새로 올라온 애들이 굳어가지고 그죠 만들어지는 해령. 그 다음에 가운데 쭉 찢어진 열곡이 있다. 열곡.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멀어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대표적인 것들이 예시가 동태평양에도 해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태평양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럼 태평양의 동쪽에 쭉 이렇게 높은 어느 정도 다른 옆에 있는 부분보다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솟아있는 그런 해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서양 중앙에도 그런 해령이 존재하고요.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거는 열곡대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그 가운데 이제 열곡대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열곡이라는 단어가 일단 나온다면 이거는 발산형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열곡대든 열곡이든 이건 멀어지면서 그 가운데 쭉 찢어진 어떤 그런 골짜기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각 변동으로는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요. 밑에 있는 애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화산 활동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천발. 아까 막 파고드는 건 아니니까 깊이까지 지진이 일어난 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차피 멘틀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중이었으니까 그것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는데 지진 정도는 그냥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봤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제 솟아있는 해령과 가운데 쭉 찢어진 열곡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진은 발생해도 얕은 곳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 보겠습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거. 원리는 똑같고 그 멀어지는 게 이제 대륙판이다라는 점은 다른 거죠. 대표적인 지형은 열곡대. 해령 같은 그런 산맥은 보통 이렇게 두 판이 꽝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멀어질 때는 대륙판과 대륙판 안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 주저앉은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각 변동은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상승 부위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막 파고드는 게 아니니까 가까운 곳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그렇게 깊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는데 여기도 똑같죠. 여기서 요 열곡대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오래된 거고요. 가까울수록 새로 만들어진 그런 그 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존형 경계는 약간 좀 특수하죠. 서로 마주보고 달려든다든지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비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경계가 많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는 것은 그냥 판의 어떤 생성이나 소멸은 없이 그냥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맞닿을 뿐이다 라는 거고요. 보존형 경계가 보통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봅시다. 해령은 발산형에서 관찰되나요? 수렴형에서 관찰되나요? 해령이 뭐였지? 바닷속에 산맥처럼 불쑥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그거는 발산형 경계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밑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위에 점점 쌓여가지고 그런 바닷속에 산맥을 만든다고 했죠. 해령 열곡, 이게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해령이 쭉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이쁘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속도가 부분마다 달라요. 그래서 층층이 경계가 나눠집니다. 끊어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 되고 뭐 이만큼 되고 뭐 이만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판이 요렇게 경계가 나눠지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발산형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발산형이죠. 요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러면 요 부분, 요 작은 부분 여기서는 서로 비껴 지나가는 그런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령이 만들어지는 그런 발산형 경계 부분에서 해령이 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보존형 경계가 있다.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이 어긋나는 곳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서로 반대로 지나가는 경우에 이쪽은 일로 갈 거고 이쪽 판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반대로 비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변환단층이라는 게 생긴다. 변환단층. 서로 이렇게 비껴 지나가는 변환단층. 그래서 이 변환단층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요.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나타나는, 육지가 서로 이렇게 비껴 지나가는 변환단층인데 이 단층이 미국 서부의 그 LA 그 부분에 쫙 길게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영화 중에서도 샌 앤드리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지진을 다룬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변환 단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지각 변동은 지금 이거는 뭐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밑으로 파고들 때 우리가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진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냥 표면에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니까 거기서 천발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변환 단층의 그림이고 그 부분에서만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뭐 전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뭐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보존형 경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 세 가지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징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배운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쪽에 보면 인도판이랑 유라시아판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뭐예요? 대륙이죠.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그런 충돌 부분에서 어떻다? 그냥 우그러진다. 어느 한쪽이 파고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우그러진다. 그래서 거기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맥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 두 판, 여기도 만나고 있긴 한데 한쪽은 대륙판이고 한쪽은 해양판이죠.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든다고 했어요. 파고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이 대륙판이니까 이쪽 부분, 만나는 부분은 약간 우그러져서 위로 솟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데스 산맥이 발달하게 됐다. 그리고 이 앞엔 뭐가 있을까? 이 앞에는 길쭉하게 쭉 쏙 들어간 그런 해구가 존재하겠죠. 이 앞부분에는 지금 해양판이 파고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해구도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고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해양판들끼리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해양판들끼리 만나더라도 둘 중에 더 밀도가 큰 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해양판들끼리는 더 밀도가 큰 쪽이 안으로 파고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뭐가 발달하느냐? 당연히 파고들고 있는 쪽에 해구도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해구도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호상 열도들 그래서 파고들다 보면 안쪽에서 마그마가 녹으면서 위로 이렇게 터지는 그런 화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호상으로 배열이 되게 된다. 그래서 호상 열도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예시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충돌하려고 하는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수렴형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만남, 대륙판과 해양판의 만남, 해양판과 해양판의 만남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산형 경계를 봐야 되겠죠.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죠. 그러면 그 안에는 뭐 해령, 그 다음에 열곡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될 거예요. 또 어딨냐면 뭐 이런 데도 있죠. 서로 해양판끼리 멀어지는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 서로 멀어지려고. 그럼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해양판들끼리의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 그 다음에 열곡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륙판들끼리 멀어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사례가 흔치 않고요. 보통 이 발산형 경계는 보통 바다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대륙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열곡대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열곡대 그런 예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이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샌안드리아스 단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판은 위로 움직이고 이 판은 밑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보존형 경계의 그 변환 단층이 이렇게 해령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해령이 끊기면서 그 짧은 구간에서 보통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아예 두 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벌어질 일은 없고 그 지나가는 부분에서의 얕은 그런 지진이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지금 다 발산형 경계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해양에서의 발산형 경계는 봤는데 지금 요런 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대륙판끼리 멀어지는 그런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발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지금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1번.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대륙끼리의 발산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화산 활동도 일어나죠? 그죠? 밑에서 지금 밀고 올라오니까 지금 발산형이 된 거고, 그럼 거기서 화산이 위로 분출할 수 있겠고, 그럴 때는 천발, 얕은 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발산형에서는 화산 활동도 있고 지진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느냐.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 없이 천발 지진만,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니까. 천발, 신발 아니고요. 그래서 OX 문제의 답은 O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판의 경계에 발달하는 지형을 쓰시오. 그러면 대륙판끼리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원래 이제 바다에서는 그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산맥같이, 바다의 산맥같이 해령을 만드는데 이게 대륙판끼리는 그런 일이 없이 오히려 좀 가라앉게 된다. 붕괴되면서. 그래서 열곡대라는 지형이 발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육지에 발달한 대표적인 지형은 아까 뭐였다고요? 유명한 지형.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변환 단층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1900년대에 그런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 또는 하강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곳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될까요? 생성되는 거는 위로 밀고 올라와서 옆으로 보낼 때, 그렇죠? 상승하는 곳에서 그런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뭐와 뭐 사이에 판이 어긋나는 곳에서, 일반적으로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렇게 층층이 끊어지면 서로 반대로 가는 부분이 짧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통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해령에서는 어떤 지진이 활발하고 변환단층에서는 어떤 지진이 활발하냐. 자, 지금 해령이 나왔으면 이거는 무슨 경계? 해령은 발산형 경계인데 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그렇게 멀어지려고 할 때 가운데서 올라와서 쌓인 마그마들이 굳으면서 이렇게 산맥처럼 형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건 일단 발산형이고,
우리가 신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지고 저쪽 안쪽까지 들어가고 이럴 때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건데 이건 그냥 위로만 상승하는 거니까 그렇게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 대륙 만나든지 아니면 해양 만나든지 아무튼 천발 지진과 그런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환 단층은 뭐예요? 네, 이렇게 비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서 천발 지진만 일어날 뿐이다. 화산 활동 뭐 이런 거 없이. 그 다음에 일본 해구와 안데스 산맥은 수렴형 경계 또는 발산형 경계에 형성된 지역이다. 안데스 산맥 어땠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서 쑥 들어가면서 생긴 거였죠. 이거는 수렴형 경계였다. 일본도 그래서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호상 열도가 이제 발달한 거였다. 자,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대는 어떤 곳이요? 발산되면서 열곡대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 형성된 지형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문제를 다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예 뒤에 있는 그런 실력 향상 문제와 대표 문제 풀이가 남았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앞에 참고하지 말고 내 머리에서만 꺼내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설명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